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6도 안팎으로 출발해 선선한데요. 한낮에 27도 예상되고요.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하늘 맑겠고요. 한낮에 30도를 웃돌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야외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은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고 온열 질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영월 장릉못에 서식하는 원앙의 생태를 오랜 시간 기록한 사진전이 영월에 이어 원주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 소식 나눠보고요. 원주시가 구직자에게 기업 탐방과 현장 면접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희망드림 버스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죠. 6월 26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9조 1,9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보다 8,300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업별로는 미래산업 육성과 교통망 확충에 1,200억 원, 민생경기 회복에 1,100억 원, 공공의료 강화에 880억 원 투입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강원도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고용한 어가를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인권 실태를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근로계약 준수 여부와 의무보험 가입, 또 적정 숙소 제공 여부 등입니다.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계절 노동자 배정에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다음 달 말까지 여름철 숲가꾸기 사업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상지는 관할 지역 9규림 안에 있는 3년 이하 조림지 31제곱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와 작업자 휴게 조치 실태인데요. 이번 점검은 예초기와 낫에 의한 사고나 뱀에게 물리는 사고 등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영월군이 영월형 반값여행 7월 사전 신청이 모집 시작 16분 만에 마감됐다고 밝혔습니다. 7월 여행에는 1,000명이 신청했습니다. 영월형 반값여행은 숙박여행객에게 여행경비의 절반 정도 최대 1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관광상품입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반값여행으로 6천여 명이 영월을 방문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월 장릉의 연못에서 살아가는 원앙의 모습을 오랜 시간 따라가며 기록해온 사진전이 영월에 이어서 원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절의 흐름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다시 떠나는 생명의 시간을 담아낸 작업인데요. 사진 속에 담긴 원앙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고주서 사진작가와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반도 지형 사진작가 고주서입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영월의 자연과 문화자산을 꾸준히 기록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 어떤 작업들을 이어오셨는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영월은 참으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전통 문화가 많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사진전의 주인공인 원앙들이 서식하고 있는 장릉못은 어떤 장소인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단종에 능이 계신 거기에 있는 노루공원 저수지라고 부르는데 예전에 이름은 원래 경액지라고 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 다니고 있는 좋은 아름다운 저수지죠. 장릉못이 그런 곳이군요. 단종의 능. 요새 또 단종 관련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만큼 또 많은 분들이 찾을 것 같은데 오랜 시간 원앙을 관찰하고 기록해 오시면서 이 생태적인 특징도 깊이 이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특히 어떤 모습에 주목을 좀 하셨을까요? 네, 먼저 그 원앙을 이해하는 게 중요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원앙이 그 부화돼서 성장하는 과정을 쭉 촬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앙을 살펴보면서 어떤 그 살아가는 방식, 또 원앙이 어미가 새끼를 키우는 그 모습, 이런 것에서 결국 사랑이라는 모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원앙에 대한 진심으로 다가가셔서 특별한 장면들을 많이 담아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시장에서는 어떤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사진전을 하면서 보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원앙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데 네. 원앙이 어떻게 부화되어 성장하는 과정을 거의 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새끼를 데리고 키우는 모습부터 원앙들이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그곳에는 잉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잉어하고 같이 공존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 그 자연 환경과 어울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앙 한 쌍 사이좋은 부부 묘사할 때도 많이들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데 사실 부화 과정,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주목해 본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작가님의 전시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시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죠. 이번 전시를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지금 전시는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초대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전시하게 되고요. 네.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일요일은 휴관이고 평일은 5시 반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진전을 보실 때 그냥 보시지 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원앙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설명해 드리니까 좀 더 원앙을 알고 가시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6월 말까지 진행이 되네요. 6월 30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진행되는 전시고요. 네. 젊은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도 교육적으로도 좋은 의미가 되는 전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작가님께서는 원앙뿐 아니라 그동안 영월의 다양한 자연을 꾸준히 기록해 오셨는데요. 특히 이 훼손 위기에 놓인 한반도 지형을 카메라에 담아오신 작업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작업은 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예,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평화적으로 통일을 바라는 마음도 항상 존재하고요. 그런데 한반도 지형과 닮은 지형을 영월군에서 절개해서 도로를 낸다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로 이건 아니다.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끄러운 한국인이 되기 싫어가지고 그걸 보존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수만 장을 정규 배포하고 국회까지 사진전을 하면서 결국은 보존해내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사랑하는 곳으로 되어서 너무나 마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지형에 무궁화도 직접 심으셨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내용 보태주신다면요. 예, 처음에 영월군에 부탁을 했어요. 무궁화 좀 사줄 수 없겠냐 했더니 안 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그루에 3,000원, 4,000원씩 저희가 300그루 사 심고 그다음에 전국의 지인들을 동참하셔가지고 1,300그루 더 사가지고 토탈 1,600그루를 사서 심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토종이 아닌 거, 그러니까 장미같이 피는 건 600그루는 제거하고 해마다 가서 전지장 파고 풀 뽑아주고 관리를 제가 했습니다. 많이 열해 동안. 그러다가 이제 동호를 믿고 촬영하다 무릎을 다쳐가지고 경사진 곳이라서 관리를 못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이고, 우리나라 또 대표 꽃을 한반도 지형에 의미 있게 심고 아름답게 가꿔주는 작업까지 해주셨네요.
자, 한반도 지형과 더불어서 또 살펴볼 부분이요. 동강 할미꽃 생태도 기록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동강 할미꽃은 어떤 특징을 가진 식물이고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예, 동갈미꽃은 동강과 석회암 절벽 틈새에서 자라는 꽃으로 굉장히 척박한 곳에 자라다 보니까 그 동강가에만 피고 세계적으로 다른 곳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희귀한 꽃이라서 지금 보호종으로 지정되었고 꽃색도 다양하게 피어요. 색깔이. 우리가 알리진 꽃과 다르게 좀 더 다양한 색깔을 볼 수 있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기록에 남길까 촬영하게 되었고 이제는 많이 좀 훼손되어가지고 좀 더 보존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생명력이 그래도 강한 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작가님도 이제 촬영하실 때 좀 환경적으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항상 위험하죠. 위험하고 어렵고 항상 위험을 예표하고 찍으니까 동할미꽃 촬영할 때마다 같이 간 분들한테 보호하자는 보호 운동을 하고 다치지 말고 촬영해라 이런 부탁을 항상 하여왔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지금 동강 할미꽃 훼손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양지식물이다 보니까 네. 다른 잡풀이나 잡목들이 자라가지고 그늘이 지게 되면 죽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햇볕을 잘 들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듭니다. 볕이 잘 들지 않는 곳에서 피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장에 많이 어려움이 있겠네요, 꽃들이. 예, 그런 곳에 사라진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또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곳들을 또 직접 찾아다니시고 자연을 기록하는 의미 있는 작업을 해오고 계신 거죠. 영월을 비롯해서 다양한 지역의 자연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기록해 나가실 텐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문화 중에 사라져가는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기록하고 남김으로써 어떤 사진의 역할이 아닐까. 하여튼 좀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사라져가는 문화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 밭갈이 같은 거, 네. 예를 들어서 쉽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하나도 사라져가지고 거의 보기 힘들게 됐듯이 그렇게 사라져가는 문화를 좀 더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거죠. 네, 작가님 요서남 관련해서도 또 말씀 보태주신다면요. 예, 요서남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곳인데 그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장마지거나 물이 많아지면 상류에 오염물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덮여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청소를 많이 직접 물을 뿌리고 닦아주면서 내면서 청소해주고 그랬는데 그게 관리가 좀 잘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좀 더 사랑받는 곳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어떤 주제로 작가님과 말씀을 나누든 작가님이 자연을 얼마나 아끼고 계신지가 느껴지는데요.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항상 느끼지만 우리가 자연을 먼저 사랑하고 아껴줄 때 그들도 우리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사랑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결국 오랑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사랑도 좀 더 공감하게 되지 않을까. 결국은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만들어지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깊이 쌓여 있는지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되는데요. 이번 전시가 익숙한 풍경 속에서도 다른 시선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앞으로도 많은 작품 기대하겠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주서 사진작가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내가 정말 이 회사와 잘 맞을까 하는 고민인데요. 이 채용 공고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기업의 분위기나 근무 환경을 직접 보고 현장에서 면접까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바로 원주시가 운영하는 청년 희망 드림 버스인데요. 자세한 소식 김소혜 리포터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년 희망 드림 버스가 어떤 사업인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청년 희망 드림버스는 기업 탐방부터 현장 면접까지 하루 안에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원스톱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네. 참가자들은 원주시청에서 버스를 타고 기업 현장으로 이동해 기업 소개를 듣고 실제 근무 환경을 둘러본 뒤 곧바로 현장 면접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번 상반기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가공식품 등을 생산하는 서울 F&B가 참여 기업으로 함께합니다. 현장 면접을 통해서 외주 영업 1명, 온라인 구매 사무원 1명, 생산 오퍼레이터 15명 등 모두 17명을 채용할 예정인데요. 구직자는 회사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기업 역시 현장에 맞는 인재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원주시청 기업 지원 일자리과 일자리 창출팀 정희정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현장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연결을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기존의 채용 방식이 서류나 설명회 위주였다면 이 행사는 청년들이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무 환경을 몸소 체험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면접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구직자 입장에선 기업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중견기업들을 제대로 알리는 계기도 마련하고 청년들에게는 자신이 일하게 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꼭 필요한 인재를 찾아주는 상생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F&B는 2005년에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유제품과 음료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우유, 두유, 커피, 주스 등 500여 종 이상의 다양한 식음료를 생산하며 국내 주요 편의점과 유통망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상당수를 OEM, OD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은 원주 기업도시에 있는 본사 및 제1공장과 횡성군 공군면에 있는 제2공장을 방문해 자신이 일하게 될 현장의 근무 환경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직접 기업을 방문한다는 점이 특히 의미 있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대부분은 기업 홈페이지나 채용 공고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 근무 환경이나 조직 분위기, 작업 공간은 글이나 사진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희망 드림버스는 이런 아쉬움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참가자들은 생산시설과 근무 환경을 직접 둘러보고 직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또 내가 지원하려는 직무가 어떤 업무인지 눈으로 확인한 뒤 면접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정말 나와 맞는 곳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기업 역시 지원자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어서 채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상하반기를 합쳐서 15차례가량 운영이 됐고요. 이를 통해서 44명이 실제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단순히 설명만 듣는 취업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어서 원주시청 기업 지원 일자리과 일자리 창출팀 정희정 팀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청년들에게는 현장 채용과 면접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 채용을 통해 구인난을 해소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청년이 원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를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청년 희망 드림버스는 원주시 일자리 지원 센터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오후 1시까지 원주시청으로 오시면 저희가 준비한 버스를 타고 함께 기업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구직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년 희망 드림버스 참가 신청 방법도 안내해 주시죠. 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원주시청 누리집 취업정보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이나 팩스 또는 일자리 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되고요. 신청은 오는 6월 29일 오후 3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물론 일반 구직자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보고 경험한 뒤에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기업도 사람을 만나고 또 구직자도 회사를 직접 만나보는 하루가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강원도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최두원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자, 2019년 대형 화재로 전소된 원주 중앙시장 나동의 복구안에 대한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고요? 네, 2019년 대형 화재로 전소된 원주 중앙시장 나동이 7년째 복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리모델링과 재건축 등 여러 복구 방안이 거론됐지만 번번이 무산된 가운데 부자열 원주시장 당선인이 나동 매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원주 중앙시장 나동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는 점포와 창고 등 108곳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점포주와 상인들은 자체 복구를 추진했으나 막대한 비용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관련 법령상 정부나 지자체의 직접 지원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이후 중앙시장 번영회와 나동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원주시 매입을 전제로 점포주 동의 절차를 진행했지만 일부의 반대와 이해관계 등이 얽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화재 흔적이 남은 나동은 도심 한복판에 방치됐고 복구 역시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중앙시장 나동 복구안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구자열 원주시장 당선인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시장 나동 2층을 원주시가 매입한 뒤 보수 보강을 거쳐 문화공간 등 공공활용시설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민간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원주시가 직접 나서 풀겠다는 의지인 셈인데요. 원주 중앙시장 번영회와 나동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구 당선인의 취임 후 원주시가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직접 점포주를 상대로 동의 절차와 2층 매입 협의를 서두를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매입비와 보수 보강에 대한 비용은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수십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재원 확보 방안 역시 민선구기가 앞으로 마주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원주 중앙시장 나동 복구 관련 소식 살펴봤고요. 이어서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 한우가 국내 거주 무슬림들의 본격적인 입맛 공략에 나섰다고요? 네, 횡성 한우가 수입 할랄 소고기가 주도해오던 국내 거주 무슬림들의 입맛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횡성군에 따르면 국내 최초 아랍에미리트 할랄 인증 도축장 승인을 받은 축산물 제조 및 유통 전문기업 주식회사 횡성KC는 최근 서울 한남동 한국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에서 국내 거주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한국이슬람교 할랄 인증 횡성 한우 시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횡성KC는 이날 1,500인분의 최고급 횡성 한우 구이용 등심을 현장에서 직접 조리해 무슬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시식 행사에 그치지 않고 홍보 리플렛에 QR코드를 통해 횡성KC의 온라인 쇼핑몰로 연결, 소비자 판매 유입을 극대화했습니다. 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횡성 한우가 어떻게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일까요? 네, 횡성군과 횡성KC는 이번 한국이슬람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무슬림 커뮤니티 내에서 할랄 기준을 충족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횡성 한우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번 행사로 국내 무슬림 소고기 유통업체들과의 B2B 공급망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원석 횡성 KC 대표는 그동안 국내 무슬림들은 할랄 인증 소고기 대부분을 호주산 등으로 소비해왔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할랄 인증 횡성 한우 시장의 저변 확대는 물론 향후 세계 57개국 이슬람 권역으로의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횡성 한우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이야기인데요. 평창 용평면 도사리 마을이 새로운 벽화로 단장하면서 정겨운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요? 네, 평창 용평면 사무소는 최근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관 정비 사업비를 투입한 가운데 마을 입구 벽화 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10여 년 전 조성된 기존 벽화가 노후화됨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이번 벽화는 평창군 대표 캐릭터인 눈동이를 활용해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특히 용평면의 상징성을 담은 농악하는 눈동이를 비롯해 용전중학교로 이어지는 통학로라는 점을 고려한 나들이 하는 눈동이 등을 벽화에 담아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친근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네, 끝으로 영월 소식입니다. 영월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가 국제공모전 작가 19인을 선정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제24회 동강국제사진제 국제공모전은 형식을 건네는 특유의 온도를 주제로 진행돼 전 세계 76개국에서 총 5,656점의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국제공모전에 선정된 19명 작가들의 작품은 동강국제사진제 기간 동강사진박물관 야외 전시장과 제7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제24회 동강국제사진제는 다음 달 1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동강사진박물관과 영월문화예술관 등 영월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원일보 최두원 기자였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맺습니다.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